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또 하나 기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거 법인카드 공소장을 제가 또 확보를 했죠. 네. 공소장을 제가 어제 아침에 확보를 해가지고 여러 군데 많은 후배들한테 자 널리 공부하세요라고 알려줬더니 이제 기사가 어제 막 나오더라고요. 자 저도 1회독을 했습니다. 자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사 내용도 중요한데 제가 이 과일이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제가 몰랐는데 맞아요. 정말 예. 자 알랑이 간단하게 복숭아, 딱딱이 복숭아. 자 과일의 종류를 보니까 짭짜리, 카라향, 그린 키위, 천혜향, 블루베리, 그린 키위, 블루베리, 짭짜리, 블랙포도, 망고, 골드 키위, 대추 방울, 샤인머스켓도 있어요. 샤인머스켓, 아보카도, 산딸기, 그 다음에 블루, 그런 다음에 딱딱이, 말랑이, 물렁이, 왕자두, 샤인, 백도, 황도, 귤자두, 귤 추가, 거봉, 거봉도 나오고, 석류도 있어요. 석류, 산딸기, 그 다음에 멜론, 왕자두. 뭐 이렇게 많아. 배, 골드, 골드 키위. 단감, 연시, 석류, 감도 대봉감도 있어요. 대봉감. 달의 적포도. 뭐지? 하여튼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쓴 게 얼마? 2년 동안 1년 몇 개월 동안 얼마더라? 제가 2천만 원이 넘었는데. 1년 얼마 만에 2천 몇백만 원이에요. 보니까 이 과일만 2,791만 7천 원.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여기 23개월 동안 월 평균 121만 3천 원. 총 합해서 2,791만 7천 원을 과일로만 씁니다. 그런데 특정한 날 되게 웃긴 게 2019년인데 2019년 5월 8일 이거 어버이날인데 2020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과일을 12개 종류를 삽니다. 그런데 29만 8천 원어치를 사요. 근데 5월 7일 날도 5월 8일 날만 아니네. 57만 원어치를 삽니다. 5월 8일 날. 5월 8일 날만 과일을 24개 종류의 57만 8천 원어치. 어버이날인데 야. 경기도 법인카드로 어버이날 과일만 57만 8천 원치를 샀어요. 이 진짜? 리스트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그 시기에 가장 맛있는 과일의 종목이 무엇인가. 그걸 알 수 맞네. 있어요. 맞아요. 바꿔가면서 사거든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과일 목록을 보면서 뭐 한 번도 못 먹어본 과일들이 있어서 야 역시 카라향 이런 거 저는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귤 종류예요. 예, 카라향이라는 게 신통종. 존재한다라는 걸 요번에 처음 알아서 야 진짜 천혜향 뭐 근데 이런 거 이상한 게 들어봤어도. 이재명 대표는 당뇨가 있잖아요. 당뇨가 있다는 걸 우리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이 과일을 이렇게 드시면은 건강에 오히려 해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 네. 샌드위치도 뭐 오랫동안 드신 것 같은데 샌드위치는 특별히 먹는 샌드위치가 있대요. 그 당뇨 맞아요. 당뇨가 전용 있어서 메뉴, 전용 전용 메뉴가 메뉴. 있는데 또 통곡물로 만든 그런 걸 거거든요. 먹는 거고 또 하나는 샌드위치가 그래서 21개월 동안 월 평균 32만 6천 원 그래서 685만 7,100원어치를 21개월간 먹은 거고요. 이거는 그 전에 나와 있는 건 하지 않은 거예요. 딱 맞아요. 요 기간 동안만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세탁비. 그러니까 세탁비를 24개월 딱 2년 동안 월 평균 11만 2천 원씩 해가지고 270만 2,700원을 세탁비를 썼거든요. 아니 법인카드로 그럼 법인카드로 과일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샌드위치 사 먹고 고기 사 먹고 야 주유하고 네. 세탁비
아니 다른 건 내가 모르겠어 진짜. 세탁비는 진짜 세탁비는 세탁비.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세탁비를 할 때 그거를 그 도청에 있는 뭐 방석 이런 거 그리고 뭐 직원들 뭐 옷 입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비상 출동할 때 입는 옷이나 그리고 이런 거. 직원들 이런 옷을 세탁하는 비용이다라고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 숙직할 때 보면 그 침구류 있잖아요. 침구류 세탁하는 그 비용으로 또 바꿔가지고 세탁소가 하고. 어디 세탁소가 어딨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집 앞 세탁소면은 집까지 가져와서 세탁했다는 거잖아. 그거를 야 아니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예. 제가 보니까 이거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그 법카로 한우 먹고 초밥 먹고 이건 또 별개고 그건 별개예요, 예, 별개. 지금 과일이랑 샌드위치 그리고 세탁비 이게 워낙 크니까 그리고 뭐 사실상 그 1억이 넘는 금액 중에서 제일 큰 부분 차지하는 거는 제네시스인데 네. 제네시스는 보니까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사라고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6,500만 원 주고 샀는데 요거를 한 달 렌트비를 지금 검찰에서 한 185만 원 뭐 이 정도 한 달? 네, 계산을 해서 이게 쭉 들어가고 거기에 주유비, 세차비, 세차도 엄청 자주 했어요. 예, 세차 보니까. 엄청 자주 했더라고요. 저는 1년에 2번 하는데 예. 그러니까. 되게 예. 하여튼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 도지사 부부를 모시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게 같이 기소된 사람이 배소연 씨도 있지만 당시 비서실장도 비서실장이 있어요. 같이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공무원. 예. 근데 이분이 과연 뭐 본인이 이걸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 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 기소유예 돼야 되는 거는 우리 그냥 일반인의 법감정으로는 비서실장이고 그 김혜경 씨가 같이 기소가 됐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어쨌든 검찰에서의 판단은 비서실장이 워낙 중요한 인물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결재를 하고 왜냐하면 배소연 씨도 비서실장이 위에서 이제 다 같이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비서실 소속으로 되어 있었고 물론 업무 분장표나 이런데 대외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사람이었지만 배소연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같이 기소를 한 것 같은데 참 선량하게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도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 조명현 씨가 직접 통화를 하는 거를 제가 방송에 출연해서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조명현 씨가 직접 전화를 네. 하는 거죠. 조명현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샌드위치 예. 네. 메뉴 그러니까 특별 메뉴로 이렇게 특별 메뉴. 예, 특별 메뉴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조명현 씨가 우리가 이제 변호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이 이렇게 느끼는데 진짜 억울하신 분들이 이게 목소리가 떨리면서 그 꾹꾹 눌러 참는 그 특유의 목소리 음색이 있어요. 그 조명현 씨 목소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갑질이 황당하고 이게 개인의 어떤 양심을 무너뜨릴 정도로 고통스러웠으면 그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에서. 근데 특별한 샌드위치를 따로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서 약간 그 울컥하는 게 느껴지는데 저도 듣고 있다 보니까 울컥하던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김혜경 1심 판결 네. 그거 나온 거 가지고 뭐 고작 10만 원 가지고 맞아요. 그랬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언론전을 하고 여론전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 고작 10만 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은 그 사건만 일단 분리해서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죠. 그 공소시효나 이런 사정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 사건만 먼저 했던 것이지. 그 사건 뒤에 이 사실을 보면은 세탁비, 과일, 그 다음에 뭐 제네시스, 뭐 주유, 세차, 뭐 그게 뭐 주유까지야 그렇다 치자. 주유는 업무용 자동차로 쓴 거면 세차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탁비도 너무하죠. 세탁비도 너무하죠, 진짜. 그리고 네. 범죄 일람표를 보니까 또 충격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이게 도지사용 업무 추진비가 법인카드를 쓸 수도 있고 현금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다 보면 경기지사의 승인이나 승인 없이는 공무원이 임의로 용도를 정해서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경기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이재명 지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변칙적으로 돈을 썼는지를 보고를 다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2020년 7월 16일 결제를 했는데 41만 4천 원을 결제를 합니다. 결제를 해놓고 난 다음에 어디에 썼나 보니까
A와 D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와 부인이 식사를 했는데 41만 4천 원치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뒤에 법인카드로 쓸 수 없는 용도니까 어떻게 바꾸냐. 총무과 의전팀에다가 얘기해서 간담회 행사로 한 것처럼 해서 허위로 지출 결의서를 만들어서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출 명목을 살펴보니 뭐로 돼 있냐면요. 네. 야생 멧돼지 잡기 대책 협의를 위한 간담회 지출 간담회 비용으로 한 거예요. 두 분이서 식사한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와 부인이 그 41만 4천 원을 먹었는데 야생 멧돼지를 먹었나? 근데 지출 명목은 야생 멧돼지 대책 협의를 위한 간담회래요. 네. 두 사람이서 앉아서 야생 멧돼지와 관련된 간담회를 하면서 야생 멧돼지를 먹었나?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맞아요. 근데 네. 이 사건에서 이제 변호인들이 또 이제 세 명의 피고인이니까 이재명 그리고 비서실장 배소연 이렇게 있는데 저는 비서실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아무것도 몰랐다고 할 거예요. 비서실장이 다 알아서 한 거라고. 본인은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결제만 했을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꼬리 자르기죠. 이재명 대표의 지금 모든 이러한 범죄 혐의에 대한 반응이 다 그런 거잖아요. 대장동에 대해서도 나는 모른다. 뭐 뭐든지 다 지금 자기는 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무능한 거고 알면 공범인 건데 지금 이 사건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서실장과 비서실장의 변호인이 어떠한 전략으로 갈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과일이랑 샌드위치 이런 것들이 검찰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올렸다라기보다는 조명현 씨가 배소연 씨한테 저 얘기를 하잖아요. 사진 찍어갖고 보내기도 하고 연락하고 뭐 녹음이 있고 이런 것들만 정확하게 보이는 자료들이 있는 것들만 이번에 기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은 다른 일들도 훨씬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샌드위치 비용이 685만 7천 원만 일단 계산을 했는데 이 계산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당뇨 때문에 해가지고 특별 메뉴로 샌드위치를 아침마다 먹은 거잖아요. 근데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총무과 의전팀에서 특근 매식 그러니까 그 직원들 코로나 방역하는 직원들의 격려 뭐 식사 격려 간식 이걸로 처리한 거예요. 진짜 나쁘죠. 정말로 이렇게 처리하고 야근하고 본인이 먹은 거예요. 힘들게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 돈을 끌어다가 지금 썼다라는 거잖아요. 자기네 가족들 먹는 거에 있어서.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동차 얘기도 잠깐 해보자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수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사라고 해서 6,5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 차를 그 도청으로 원래는 다시 반납을 해야 돼요. 퇴근할 때. 그런데 그거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한 350m 순회동 자택에서 한 350m 떨어져 있는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동사무소 그렇죠. 예. 거기를 차고지로 등록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김혜경 씨가 병원에 갈 때 그 차량을 이용을 하고 아예 그냥 거기다 놓고 편하게 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차량을 운행을 했다는 거. 그리고 운행 일지에 대해서도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그 아들이 일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도 공무원이 따라가가지고 병원 수발 다 들면서 일산에 데리고 가고 데려오고 이게 수원이랑 분당인데 이 사람들의 근거지는 근데 일산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그때 운행 일지를 막 쓸 수가 없어갖고 허위로 작성하고 아예 안 쓰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또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아마 몰랐던 일이다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는 전략으로. 이 사건은 재판 되게 오래 갈 거예요. 아마 건건이 정말로 간담회가 있었냐 없었냐. 맞아요. 예. 왜냐면 여기에다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명목적으로는 다 써놨잖아요. 네, 다. 공무원들이 인제 무슨 멧돼지 야생 멧돼지 간담회 있었다고 썼잖아요. 야생 멧돼지 그러면은 간담회. 야생 멧돼지 간담회가 진짜로 있었는지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체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에 예. 만약에 참석 인원을 누구 실명이 있다. 그럼 그 사람도 다 증인으로 부를 거거든요. 이거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이 사건이
결국에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되게 잡스러운데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서 한 건 한 건을 다 할 수도 있는 이런 사건이어서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혜경 씨가 기소유예 받은 부분이잖아요. 이게 검찰에서는 무죄라고 본 건 아니거든요. 유죄인데 봐준다. 너는 이번에 150만 원 형 받은 것도 있고 어쨌든 최종 결재권자는 네 남편이니까 봐준다라는 형태로 해서 기소유예가 된 거예요. 근데 기소유예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검찰에서 유죄로 봤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김혜경 씨와 변호인 측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아예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무혐의입니다라고 다툴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시기적으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그게 기각이 됐을 때 그러면 또 이 재판에 또 불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네네. 또 지금 보면 특급 매식비 같은 경우에 훈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이 있습니다. 이 훈령에 따르면은 업무 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 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경우에 한해 증빙서류 구비, 시간, 장소적 제한, 사적 사용 금지 등 세부 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특급 매식비는 이게 중요한데 1인당 일식 단가 8,000원 이내, 8,000원 이내, 예? 8,000원 이내, 1인당. 그러면 여기에서 쓰인 돈이면 몇 명이 먹었을까? 1인당 8,000원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예. 공무원들은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1인당 그러니까요. 일식 단가 예. 8,000원이고 1시간 시간 이내. 이상 초과 근무해야 된다 이런 규정까지 그냥 아주 촘촘하게 박아놓고 근데 이런 돈을 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8,000원으로 치면 몇 명이 먹어야 될까? 이게 몇 명 먹을 거를 빼다가 쓴 건지 이거 계산을 해보면 이걸 빼가지고 자기 예. 샌드위치 먹고 과일 먹고 했다는 거는 정말로 그래갖고 자기는 또 모른다고 일관할까? 난 정말 그렇다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제가 사건은 잡스러운데 이재명 대표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있는 것인가? 뭐 지금 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물론 경기도는 바늘도 아니고 엄청 두꺼운 그 거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유무죄 판결은 나오는데 오래 걸리는데 야 이렇게 잡스럽게 도청 그리고 옛날에 성남시장일 때도 그랬다라고 이기인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최고위원은 이런 사람이 정말 그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예산에 있어서 이런 사람이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인가 아마 그 부분은 유무죄 판결 나오기 전에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